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사회 지표를 보겠습니다. 국가별 부패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 27위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결정 투명성은 세계 172나라 가운데 123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역시 51개국 가운데 34위입니다. 회계의 투명성 역시 6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58위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면은 3050 클럽에 가입하더라도 국민의 삶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 지표가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많은 부패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과거로부터 계속된 부패의 적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계시는 것 같고, OECD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할 때도 부패 지수 조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정량적인 측면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또 구조적인 또 바탕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 순위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에 내재된 어떤 시사점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좀 짧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부패 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도 또 개선되어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범법 필벌에 그런 원칙이 세워져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이 법을 통해 사회적 룰을 만드는 이곳 국회와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혁신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바로 서고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갈등 지수가 매우 높다, 사회적 갈등 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OECD 국가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적 갈등 비용이 무려 24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정부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총리께서는 각 정당의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당의 자율성과 또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정당이 정상적으로 부정한 뇌물이나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국고 보조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정당 국고 보조금이. 총액을 집계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게는 적게는 300, 많게는 800, 900억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무려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33년간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국고보조금을 받는 곳은 감사를 하는 거죠, 당연히. 네, 기본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당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맡겨져 선관위에서 있습니다. 올바로 감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감사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직무 해태 내지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감사원에서 해마다 일정한 시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럼, 따라서 저는 감사원법 제23조에 의해서 감사원에 총리께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감사원의 특수성이 있고 관련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씩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단 한 번에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 전까지 특별감사 계획안을 본회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13년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일상적인 경우에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당의 정당 개혁에도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참여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 의원 정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3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주장을 보면은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부족한 편입니까? 뭐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 한 명당 국민의 숫자가 약 59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 한 명당 국민 숫자가 26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한 명당 국민의 숫자가 17만 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적정한 의원 수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양국이 다 이제 양원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양원을 다 합친 지금 숫자입니다. 우리가 상원과 하원을 합쳤을 때 달라서 바로 국회의원 숫자는 87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94명이면 됩니다. 따라서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의 300명은 그 두 나라와 비교하게 되면 매우 많은 숫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제죠. 신선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상원 소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어제 말씀인지. 이탈리아는 파격적인 정치 개혁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의원 315명을 무려 215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줄임으로써 이탈리아 국민들의 정치 개혁의 열망을 이탈리아 의회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완성짓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의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1963년도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다수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963년도에 비례대표를 도입한 이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의견이 다른 게 6대 있으면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문성 도입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비례대표제가 또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부활한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50년간 이국 국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2007년도에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간 130억씩 예산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들이 대폭 충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래의 비례대표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의 취지는 지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의 몇 개의 언론에 의하면은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발판하기 위한 하나의 악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들 가운데 52명 가운데 무려 45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을 대표하는 공직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라는 정의는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는 누가 뽑아야 됩니까? 국민이 뽑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건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야지 왜 당대표나 당의 소수의 권력자들이 임명하도록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가변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권력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더 이상 말로만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데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전체 의원 정수를 줄여 나갑시다. 의원 정수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제19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입니다. 헌법 제46조 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파나 계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항은 권력별 비례대표 문제를 논하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운영비에 연간 34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현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 운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르 및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하여 하루 만에 신속한 설립 허가,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 기한 서류의 날인 및 첨부 서류의 누락, 이사장의 재산 미출연, 권한 없는 정경련의 재단 경영 등에 대한 발표, 재단의 사업 이행 점검 여부 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순방 행사 시 기획사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아프리카 순방 행사 시 태권도 시범단의 결정, 또 사례비 지급 문제,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서 문화 영상의 부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미르 및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는 바 우리 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부임한 후 첫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수시로 위원님들과 논의해 문화체육관광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재의 보다 철저한 보존관리, 활용, 방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적 제안 사항 중 후속 조치가 마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오늘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사안과 오늘 종합감사 시 지적 제안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지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문화재청 모바일 앱 개선 대책, 춘천 중도 레고랜드 추진 관련,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등 43건이나 시간 관계상 주요 사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기타 사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재청 모바일 앱 개선 대책입니다. 문화재청 신규 앱 개발 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최신의 모바일 트렌드를 반영하는 한편 기존 및 신규 앱을 통합 모바일 홈페이지 체계로 새롭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춘천 중도 레고랜드 추진 관련입니다. 레고랜드 개발 부지에서 발굴 조사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단기 보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주차장 예정 부진의 지성면은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최선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중도 학술 조사는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주 지진 문화재 대응 관련입니다.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 시 문화재청에서는 경북 지역 문화재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복구를 위하여 보수비를 지원하였고 문화재청 소속 직영사업단 등 긴급 보수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 문화재의 조기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지진 대비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진 방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구조가 취약한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노력과 CCTV 회수수 개선 사항입니다.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독려를 위하여 보험사, 조계종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지정 사유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방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전에 설치된 41만 화소 이하의 CCTV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입니다.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를 위한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투명막 이음에 누수가 발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울산시와 함께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국정감사 시에 요청하신 관계기관과의 현장 토론회 등을 거쳐 암각화 보존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신라환경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신라환경 보건사업은 올 12월에 종합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후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현장 모니터링 점검과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대표를 모니터링 전문가에서 해촉하고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며 용역 수행에 있어서는 용역기관 교체가 어려우므로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용역 품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한국문화재재단, 미르재단 간 MOU 관련입니다. MOU 상대인 미르재단의 해산 청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 부실 제출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일 미처 준비가 부족한 부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사안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보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과 각별한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피감기관들의 후속 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0월 5일 새로 선출된 통합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5일 통합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이기흥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통합대한체육회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온전한 통합을 이루어서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이 연계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전문 체육이 육성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저희 체육인들 스스로 자성과 쇄신을 통해서 자주적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체육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체육인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의 통합체육회를 설계해 나가고 당면에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스포츠 10대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그 위상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그 대한체육회 이기영 회장님은 전국체육대회 폐막식 참석 관계로 오후부터는 이석을 하고 대신 조영호 사무총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이를 허가했음을 미리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예, 오영훈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는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정부 측을 바라보고 발언을 해주세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영훈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날 이곳 교문회 회의장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과 우리 동료원들이 제기한 미르 스포츠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서, K스포츠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서, 미르는 2015년도, 2016년도, K스포츠는 2016년도에 한해서 수입 지출 내역을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지금 오전에 공문 받기로 했습니다. 받는 대로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자료 제출 요구 등 의사 진행 발언 없죠? 예. 전재수 의원님. 예. 예,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 이후에 문체부의 자료 제출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후에 제가 문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방어적인 것도 모자라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루 정도와 같은 자료를 어떻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장관의 말 한마디에 모든 실국장들은 국회 자료 제출에 어떠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문체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들이 사무관을 거쳐서 과장에게 그리고 과장이 실국장에게 자료 제출에 대한 재가를 위해 보고를 해도 실국장들의 태도는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복지부동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무관이 정인석 바른대에서는 문체부 사상 초유의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무관이 국감장 정원대에 서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실국장들은 당황했고 주무관의 답변에 따라 긴장된 눈동자가 왔다 갔다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왔습니다. 실무자를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할 실국장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한 분의 주무관이 정원대에 서기까지 과연 차관 이하 실국장들은 무엇을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문체부 노조에서 정작 반성해야 할 간부들이 아니라 실무자가 반성의 1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문체부 그리고 문체부의 모든 직원의 자긍심은 상처받아서 남루해졌습니다. 자존감은 구겨져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지는 또는 책임지려 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지난 10월 10일 문체부 1차관 소관 국정감사 당시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영진이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이 반박 보도자료의 각 단락의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한 이후 이 재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영진이 측의 입장 제시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공식적 답변은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영진이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는 없고 따로 저를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감장에서 벌어진 일은 국감장에서 해결하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관사 지정 신청을 하고 관사 지정 변경 신청을 했던 내용의 내부 문서를 확인한 저희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서 김세훈 영진위원장의 답변은 그것은 관사가 아니다 였습니다. 박완문 사무국장의 출퇴근 기록 유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타 기관의 사무국장도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재고해보라는 이런 서면 답변서가 제출됐습니다. 또 이 전재수가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하면서
국감장 밖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고 본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영진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4조 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12조의 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 운영됩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 계획 변경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5항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심의 의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 판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영진이는 기재부로부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서 100억 4천만 원의 랜드팜 관련 예산을 사용 승인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8월 31일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은 영진이의 정관 규정상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의 영진이는 각종 규정의 재개정 그리고 예산의 규정 외 사용으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부담한 영화발전기금을 남용하고 있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영진이의 크고 작은 규정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영진이의 모든 비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제1차관 소관 감사 당시 문체부 최병구 콘텐츠 정책관에게 요구했던 문체부 특별감사를 포함해서 영진이의 국정감사 방해 및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기금 오남용, 각종 비의사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여야 3당 간사께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영진이의 관리 감독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서 문체부 영상 콘텐츠 산업과에 대한 문체부 특별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진